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게 정말 공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이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전 세계에서 온 인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아주 유독 한국인 유학생들만 각종 장학금과 특별한 기회들을 싹쓸이하는 걸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더 똑똑해서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역차별이라도 존재하는 걸까요? 제가 다니는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 명문대. 이곳에서도 한국인 유학생들의 존재감은 정말이지 압도적입니다. 도서관 가장 좋은 자리는 늘 그들 차지이고 교수님들의 칭찬도 그들의 몫이며 심지어 어렵다는 전액 장학금 명단에도 그들의 이름은 빠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학과 게시판에 붙은 장학금 수혜자 명단을 보는데 또다시 익숙한 한국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제 이름은 당연히 없었죠. 그때 제 옆에 있던 친구 리처드가 비꼬듯 말하더군요. 사라, 저것 봐. 또 코리안 파티네. 우리는 그냥 들러리 신세라니까. 그의 말에 제 안의 불만과 질투심,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패배감까지 뒤섞여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또 한국인이야? 이런 말이 캠퍼스 내에서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니까요. 저는 이게 과연 정당한 경쟁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들만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건지 정말이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조금은 아주 많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시애틀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학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로 겨우 학업을 이어가는 제게 그들의 성공은 너무나 멀고 때로는 불공평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스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 명문대에서 펼쳐지는 놀랍고도 감동적인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한국 유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깊은 편견을 깨고 진정한 우정과 함께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 한 미국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이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어쩌면 작은 웃음과 함께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거라고 믿어요.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보시고 공감가는 부분이 있다면 알람 설정,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 하스톤에게는 정말이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라의 아주 특별하고도 놀라운 한국 문화 탐험, 그 짜릿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애틀에서 나고 자란 22살 대학생 사라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늘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코리안 파워라고 불리는 한국인 유학생들의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죠. 그들은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잘 짜인 로봇 군단처럼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저 같은 평범한 미국 학생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장학금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대학의 학비는 살인적입니다. 저 역시 학자금 대출과 주말 아르바이트로 겨우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기에 장학금은 제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밤을 새워 공부하고 교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아도 가장 중요한 성적 우수 장학금이나 특별 연구, 지원금 같은 기회들은 늘 한국인 유학생들의 차지가 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친구이자 같은과 경쟁자인 중국계 미국인 리처드는 제 옆에서 이렇게 속삭이곤 했죠. 사라, 저거 봐. 또 한국 애들이잖아. 쟤네는 뭔가 있는 게 틀림없어. 무슨 특별 전형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학교에서 아시아 시장 공략하려고 일부러 밀어주는 거겠지. 우리 같은 진짜 미국인들은 그냥 배경일 뿐이라고. 그의 말은 제 안의 의심과 불만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깊은 편견과 오해 속에서 그들의 진짜 모습과 숨겨진 노력을 발견하며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과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놀라운 교육열과 그들의 뜨거운 삶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저처럼 누군가에 대해 혹은 어떤 문화에 대해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울림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을 바꾼 한국인 유학생 김지수와의 아주 특별한 만남,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된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교는 전 세계에서 온 수재들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그룹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항상 함께 몰려다녔고 그들의 주된 활동 무대는 강의실과 도서관, 그리고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스터디룸이었습니다.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도서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도 그들이었고, 밤늦게 경비 아저씨의 퇴실 요구에 마지못해 자리를 뜨는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주말에도 그들의 스터디 지옥은 계속되었습니다. 각종 팀 프로젝트, 공모전 준비, 어학 스터디, 심지어 봉사활동까지 그들의 스케줄표는 숨막힐 정도로 빽빽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저들에게 대학 생활의 낭만이나 즐거움이란 존재하지 않는 걸까? 혹시 한국에서는 저렇게 살지 않으면 나고 자라도 되는 건가? 제 룸메이트였던 베키는 그런 저를 보며 사라, 쟤네는 그냥 공부하는 기계들이야. 우리랑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가끔 보면 좀 무섭기도 하다니까. 라며 고개를 젓곤 했습니다. 특히 제 신경을 거슬리게 했던 것은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한국인들끼리만 어울렸고 수업 시간에도 자기들끼리 한국어로 속삭이며 토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가끔 미국 학생들과 어울리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리처드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게 다가와 기름을 붓곤 했습니다. 저것 봐, 사라.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정보 공유하고 시험 족보 돌려보고. 그러니 우리가 당해낼 수 있겠어? 저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분명 뭔가 꼼수가 있을 거야. 그의 말은 제 안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래, 어쩌면 리처드 말이 맞을지도 몰라. 저들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방식으로든 특혜를 받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들의 그 치열함,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와 그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멋대로 상상하고 단정 지을 뿐이었죠. 그런 한국인 유학생들 중에서도 유독 제 눈에 띄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전공 수업을 거의 모두 함께 듣는 김지수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수업 시간에 보여주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논리적인 발표, 능력은 항상 저를 압도했습니다. 교수님들은 그녀의 질문에 감탄했고 그녀가 제출하는 리포트는 늘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영어마저도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유창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볼 때마다 질투심과 함께 묘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저 애는 못하는 게 뭘까? 정말 인간이 맞긴 한 걸까? 아니면 정말 리처드 말처럼 뭔가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 리처드는 그런 저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라, 너무 기죽지 마. 저런 애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 등골 빼먹으면서 비싼 과외 받고 해외 유학 준비만 죽어라 한 애들이야. 우리처럼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 벌고 다양한 경험 쌓으면서 진짜 세상을 배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그리고 쟤네 장학금도 엄청 많이 받는다며? 아마 학교에서 한국 학생들 유치하려고 특별 장학금 같은 거 엄청 뿌리는 걸 거야. 그러니 저렇게 여유롭게 공부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출발선부터가 다르다니까. 그의 말은 제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수는 항상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값비싸 보이는 최신형 노트북과 태블릿을 사용했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친구들과 시내로 쇼핑을 가거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죠. 그래, 어쩌면 그녀는 정말 유복한 환경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하는 그런 온실 속 화초 같은 존재일지도 몰라. 그러니 저렇게 모든 면에서 뛰어날 수밖에 없겠지. 저는 그렇게 지수를 그리고 다른 한국인 유학생들을 제멋대로 판단하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것은 그녀의 아주 작은 단면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그림자와 그녀가 밤마다 홀로 삼켜야 했던 눈물의 의미,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를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은 제 편견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지수와 같은 조가 되어 중요한 팀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제안.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지수의 실력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고 그녀가 정말 특혜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순수한 실력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완벽주의와 엄청난 작업량에 제가 질질 끌려다니게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나 다를까 지수는 첫 모임부터 저희를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주제와 관련된 방대한 양의 논문과 최신 자료들을 분석해왔고 구체적인 연구 방향과 역할 분담, 그리고 주 단위 진행 계획까지 완벽하게 짜온 상태였습니다. 저희 조에는 저와 지수 외에 늘 여유롭고 낙천적이지만
마감 기한은 잘 안 지키는 브라질 출신 유학생 마르코와 똑똑하지만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팀워크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인도 출신 유학생 프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지수의 엄청난 준비성에 와우, 지수. 너 완전 천재 아니야? 우리 조는 A 확정이네 라며 혀를 내둘렀고 프리아는 약간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지수를 훑어보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지수는 그야말로 K리더십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역할만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넘어 다른 조원들의 진행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밤늦게까지 남아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한 번은 마르코가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며칠째 진도를 못 나가자 지수는 그와 함께 도서관에 남아 관련 논문을 수십 편이나 찾아주고 심지어 포르투갈어로 된 자료 일부를 번역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또 프리아가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며 다른 조원들과 날카롭게 대립할 때면 지수는 특유의 차분함과 뛰어난 논리로 양쪽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여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아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유럽 국가들의 정책 분석 부분에서 몇 가지 중요한 통계 자료를 누락하고 논리적 기약이 있는 부분을 발견한 지수는 제게 따로 다가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녀의 지적이 너무나 정확하고 합리적이어서 솔직히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젠장, 정말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군. 저런 애랑 경쟁해서 내가 어떻게 장학금을 받겠어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예상치 못한 최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프리아가 갑자기 더 이상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개인적인 사정이다. 나는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장 발표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녀가 맡았던 핵심적인 데이터 분석과 모든 시각화, 자료 제작을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마르코는 이건 망했어. 우리 F학점 확정이야 라며 머리를 감싸 쥐었고 저 역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지수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저희를 다독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직 포기하긴 일러. 아직 우리에겐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어. 우리가 조금씩 더 힘을 내고 밤을 새우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내가 프리아가 맡았던 데이터 분석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볼게. 대신 너희는 각자 맡은 부분 발표 자료 최종 점검하고 예상 질문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줘. 할 수 있지?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녀의 침착하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희는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수는 그야말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워가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고 전문가 수준의 세련되고 설득력 있는 시각화 자료를 혼자 힘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틈틈이 저와 마르코의 발표 연습을 도와주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함께 준비해 주었죠.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제가 그동안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웠는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차갑고 이기적인 공부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팀 전체를 따뜻하게 아우르는 진정한 리더십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책임감을 가진 정말이지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엄청난 에너지와 헌신의 근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깊고도 절박한 곳에 있었습니다. 발표를 하루 앞둔 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하기 위해 밤늦게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스터디룸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였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앞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이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노트북 화면을 덮었습니다. 지수야, 아직 안 자고 뭐 해? 내일 발표인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너 며칠 밤샌 거야. 도대체?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사라. 그냥 마지막으로 자료 좀 더 찾아보고 있었어. 혹시라도 빠뜨린 게 있을까 봐. 괜찮아. 난 아직 쌩쌩해. 하지만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에는 깊은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문득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노트북 화면이 살짝 꼬였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발표 자료가 아니라 한국의 한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였습니다. 그녀는 밤늦도록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가 비아냥거리듯 말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걱정 없이 공부만 하는 유복한 유학생이 아니었던 걸까요? 제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지수는 멋쩍게 웃으며 마침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사라. 사실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부모님께서 정말 평생 모으신 돈과 대출까지 받아서 나 하나 믿고 이곳에 보내주신 거라서 나라도 어떻게든 생활비를 벌고 또 다음 학기 학비 일부라도 보태야 하거든. 그래서 틈틈이 온라인으로 번역 아르바이트도 하고 주말에는 학교 근처 한국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있어. 이번 학기 장학금을 꼭 받아야 하는데 혹시라도 성적이 떨어질까봐 요즘 통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저는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지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고되고 힘겨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모든 것을 다 가진 금수저 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리고 외롭게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그 완벽해 보였던 모습 뒤에는 이처럼 절박한 현실과 남모를 눈물 그리고 엄청난 책임감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지수가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 통 2개를 꺼냈습니다. 사라, 너도 아직 저녁 못 먹었지? 이거 내가 아침에 미리 만들어 온 김치볶음밥인데 같이 먹을래? 조금 식었지만 그래도 맛있을 거야. 너 저번에 김치죽 맛있게 먹는 거 보고 혹시 좋아할까 해서. 그녀는 제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김치볶음밥이 담긴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마 전 제가 아팠을 때 그녀가 밤새 끓여주었던 그 김치죽의 따뜻한 온기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힘들고 지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챙기는 그녀의 깊은 마음.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가르침이나 위로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밤늦은 도서관의 차가운 스터디룸에서 조금은 식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김지수라는 한 사람을 그리고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존경과 연민이 뒤섞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비밀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을 향한 꺼지지 않는 뜨거운 열정과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깊은 사랑,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하고도 아름다운 정신력이었습니다. 김치볶음밥을 함께 먹으며 저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제게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씩 열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완벽하고 강해 보였지만 사실은 매 순간 엄청난 압박감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요. 클로이, 사실 나 가끔은 너무 무서워. 내가 만약 실패하면, 그래서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밤에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아. 동생 학비도 내가 보태야 하고 또 나중에 부모님 노후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 때문에 가끔은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작은 어깨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무게를 견뎌왔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거 물론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솔직히 외로울 때도 많아.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완벽하지 않고 특히 아플 때는 정말 서럽더라.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고 가끔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어제도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 뒤지다가 문득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 나만 바라보고 계신 부모님 생각하면. 저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제가 그동안 그녀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감정 없는 공부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꿈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아파하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책임감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저와 똑같은 22살의 평범한 청춘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 곁에는 내가 있고 또 너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너는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멋진 사람이야. 분명히 모든 걸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
가끔은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옆에서 일으켜줄게. 그리고 내가 밤새 끓여준 김치죽.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그 따뜻함 절대 잊지 않을게. 제 말에 지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제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고민을 나누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우정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화려한 파티나 즐거운 대화 속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서로에게 기댈 어깨를 내어주는 과정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요. 지수의 눈물은 제게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고 저희의 우정은 그 눈물을 통해 더욱 깊고 진실해졌습니다. 그녀의 완벽함 뒤에 숨겨진 그 깊은 고민과 외로움을 알게 된 후 저는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팀 프로젝트 발표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 지수의 뛰어난 분석력과 설득력 있는 발표는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로부터 만장일치의 극찬을 받았죠. 저희 조는 당연히 최고점을 받았고 그 덕분에 지수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제 일처럼 기뻐하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건넸고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살아. 정말 내 도움이 컸어.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며칠 뒤 지수는 저를 아주 특별한 곳에 초대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작은 축제였습니다. 학교 근처 공원에서 열린 그 축제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 어깨춤이 절로 나는 신명 나는 사물놀이패의 공연, 그리고 코를 자극하는 맛있는 한국 전통 음식 냄새까지 저는 마치 K드라마 속 한 장면에 타임슬립이라도 한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지수는 제 손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매콤달콤한 떡볶이와 고소한 빈대떡을 사 먹고 투호 던지기나 제기차기 같은 한국 전통 놀이도 체험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 조금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지수는 제 모습이 너무 예쁘고 단아하다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죠. 한 번은 제가 젓가락 사용이 아직 서툴러서 빈대떡을 집으려다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주변에 있던 한국인 아주머니들께서 괜찮다며 오히려 제게 새로 부친 따끈한 빈대떡을 넉넉하게 건네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하고도 너그러운 배려에 저는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판소리 공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구성진 가사와 독특한 창법이 조금 낯설고 지루하게 느껴졌지만 소리꾼의 애절하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와 극적인 몸짓에 담긴 깊은 감정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제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지수는 옆에서 조용히 판소리 춘향가의 내용을 영어로 설명해 주었는데 신분의 차이와 온갖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사랑을 지켜나가는 주인공 춘향의 이야기는 제게 큰 울림과 함께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수와 함께 축제 한쪽에 마련된 작은 전통 찻집에 마주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K-팝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는 젊은이들의 모습과 은은한 청사초롱, 불빛 아래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보였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토록 자연스럽고도 아름답게 공존하는 풍경이었죠. 저는 지수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아름다운,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한국의 진짜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어. 특히 판소리 공연은 정말 감동적이었어. 마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제 말에 지수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잔잔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클로이,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춘향이처럼 간절히 지키고 싶은 소중한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중요한 건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워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아닐까? 그녀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따뜻한 위로와 함께 새로운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단순히 뛰어난 학업 능력이나 눈부신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이처럼 깊이 있고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인간미,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의 에너지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정칭이라는 영어로는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하지만 한국인들의 삶 속에 너무나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그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감정의 의미를 온몸으로 생각하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 혹은 애정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따뜻한 끈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 나누며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서로를 진심으로 보듬어 안는 그런 깊고도 끈끈한 마음의 교류와 같았습니다. 정은 아마도 친절을 넘어선 깊은 공감과 연대의 마음, 때로는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한국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특별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정은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훈이가 밤새 끓여 제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따끈한 김치죽 한 그릇의 온기 속에 있었고, 팀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밤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다독였던 동료들의 빛나는 눈빛 속에 있었으며, 한복 치맛자락에 걸려 넘어진 저를 향해 괜찮냐고 걱정하며 물어봐 주던 축제 현장에 낯선 아주머니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이의 할머니께서 제 작은 손에 쥐어주시던 그 빛바랜 꽃무늬, 손수건 속에 그 어떤 보석보다 더 값지고 아름답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훈이의 어머니께서 제가 미국 음식을 그리워할까봐, 그리고 곧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저를 위해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애플파이를 직접 구워주신 적이 있습니다. 모양은 조금 삐뚤빼뚤하고 탄 부분도 있었지만 그 어떤 고급 베이커리에서 파는 화려한 파이보다 더 맛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클로이, 이거 우리 지훈이가 내가 미국 돌아가면 엄마 음식 그리울 거라고 해서 내가 며칠 전부터 인터넷 레시피 찾아보고 밤새도록 연습해서 구운 거야.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입에 좀 맞아야 할 텐데 하시며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마음,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 순수하고도 따뜻한 마음,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종종 지훈이 할머니께서 주신 그 작은 꽃무늬 손수건을 꺼내보곤 합니다. 그러면 마치 한국에서의 따뜻했던 기억들, 김치죽의 매콤한 냄새, 한옥마루의 시원한 감촉, 할머니의 주름진 손의 온기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곤 하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결코 한국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아름다운 감정이라는 것을, 다만 한국 사회는 그 정을 좀 더 소중히 여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풍요롭게 표현하며 살아가는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의 많은 편견들을 깨뜨려 주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한국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저의 시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숨막히는 경쟁, 비인간적인 입시 지옥, 감정 없는 공부, 로보지라고만 생각했던 그들의 치열한 학구열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아니 어쩌면 존경심마저 담아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그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훈이 역시 때로는 그 엄청난 무게에 힘겨워하고 눈물 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치열함 속에서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이나 경쟁심만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깊은 책임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간절하고도 순수한 열망,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긍정적이고도 건강한 에너지가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수동적으로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공부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밤늦도록 열띤 토론을 벌이고 외국어 회화 모임에서 스스럼 없이 처음 만난 외국인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주제의 공모전과 대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잠재력을 시험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세상을 향한 뜨거운 호기심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놀라운 창의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의 밑바탕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건강하고도 강력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용광로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공부란 단순히 지식을 쌓거나 좋은 성적을 얻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하며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자 뜨거운 열정,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하고도 강력한 열정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독특하고도 위대한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다시 학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뜻밖의 인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저에게 한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편견과 잘못된 정보들을 속삭이며 제 마음을 흔들었던 같은 과 친구 리처드였습니다. 그는 제게 따로 만나서 꼭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늘 불편했고 그의 냉소적인 태도는 저를 지치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도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 줄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희는 캠퍼스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리처드는 예전에 그 냉소적이고 비꼬는 듯한 말투 대신 어딘가 모르게 풀 죽어 보이고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라, 저기 사실 너한테 꼭 사과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보자고 했어. 내가 예전에 너한테 한국 애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했던 거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편협하고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질투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조금 놀랐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기에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나 이번 학기에 지수랑 같은 경제학 원론팀 프로젝트를 하게 됐었거든. 처음에는 너한테 했던 말처럼 쟤도 분명 뭔가 꼼수가 있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혹은 부모님 백으로 잘하는 걸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직접 겪어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 걔는 정말 미친 듯이 노력하는 애였어. 밤새도록 도서관에서 자료 찾고 어려운 부분은 혼자 다 해결하고 그러면서도 팀원들 뒤에서 다 챙기고 심지어 내가 마감 기한을 착각해서 중요한 자료를 엉망으로 제출했을 때도 나를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괜찮다며 밤새 같이 수정 작업을 도와주더라. 그때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 내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미워했는지 깨달았지.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고 유치한 말을 했었는지도.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때로는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변화하려는 용기일 것입니다. 저는 리처드에게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들, 지훈이와 그녀의 가족들, 그리고 제가 온몸으로 느꼈던 한국의 따뜻한 정문화와 그들의 놀라운 교육열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리처드는 제 이야기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어떤 깊은 생각과 함께 진심 어린 존경심마저 어려있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리처드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좀 더 성숙하고 진솔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서로를 질투하거나 깎아내리는 경쟁 상대로만 보지 않고 함께 배우고 토론하며 서로의 성장을 돕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제게 또 하나의 소중하고도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편견의 두꺼운 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결국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소통과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삶에 아주 구체적이고도 긍정적인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인 유학생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거나 그들의 노력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놀라운 성실함과 뜨거운 열정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들의 독특하고도 매력적인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순수한 호기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매년 열리는 국제문화교류축제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문화를 알리는 작은 부스를 직접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설펐습니다. 지훈이에게 급하게 배운 몇 안 되는 한국어로 외국인 친구들에게 김밥과 떡볶이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유튜브를 보며 어설프게 따라한 K-팝 댄스를 함께 추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한 번은 제가 김밥을 마는 시범을 보이다가 그만 김밥 옆구리를 다 터뜨리는 바람에 구경하던 모든 친구들이 한바탕 크게 웃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실수들조차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나 능숙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진심으로 나누고 함께 웃으며 즐거워하는 그 따뜻한 과정 자체였으니까요. 저의 작은 한국 문화 부스는 의외로 많은 친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했던 정문화, 예를 들어
지훈이가 아팠던 저를 위해 밤새 끓여주었던 그 따뜻한 김치죽 이야기나 시골 할머니께서 제 손에 꼭 쥐어주시던 그 빛바랜 꽃무늬 손수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많은 친구들이 깊은 감명을 받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관심과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사회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그 따뜻하고 끈끈한 인간적인 연결고리에 대한 어떤 깊은 갈망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작은 활동들을 통해 한국 문화가 가진 힘과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음식을 소개하거나 K-팝의 화려함을 알리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끈끈한 공동체 의식,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이유,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힘이라도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제게 그 아름다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제 저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설레는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과 약간의 편견,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경쟁심으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그 끝에서 저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 어떤 학문적 성취보다 더 값진 보물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역경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력, 서로를 향한 조건 없는 따뜻한 배려와 끈끈한 연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깊고도 아름다운 정치인이라는 특별한 문화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인들을 이해하기 힘든 공부 로봇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과 풍부한 감성, 그리고 놀라운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며 그들의 치열한 노력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공동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제가 경험한 한국 사회에도 분명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경쟁의 그늘, 그리고 때로는 숨막히는 스트레스가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인들은 그들 특유의 놀라운 긍정적인 에너지와 끈끈한 공동체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깊고 따뜻한 정의 힘으로 어떤 어려움과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가치들을 제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받은 이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세상의 수많은 편견들을 허물고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이 아름답게 공존하며 함께 성장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한국,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진정한 성장의 의미를 가르쳐준 고마운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모든 따뜻한 인연들, 특히 제게 정의 의미를 온몸으로 일깨워준 소중한 친구 지훈이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제 주머니 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할머니께서 주신 그 작은 꽃무늬, 손수건은 평생 제 마음속에 가장 따뜻하고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손수건을 볼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의 소중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하고도 희망찬 기억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